반갑습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인간이 제일 늙어갈수록 바라는 것이 건강. 그러면서 오래 살 수 없을까? 요런 식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동안으로 살고 싶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 자, 예전에 진시황은 불로불사에 불로초를 그렇게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불로초 검색하면 이게 불로초다, 이게 불로초다 이러면서 각종 막 한약방이나 이런 식품 파는 그런 블로그에서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인삼이다, 마다, 그리고 무슨 도라지다, 참마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자, 어쨌든 저도 오늘 그래서 동안이 되고 싶은 욕심으로 최대한 어려 보이게 꾸며봤습니다. 여자의 또 욕심은 동안이거든요. 어리게 늙고 싶다. 늙기는 늙지만 좀 어려 보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 자, 어쨌든 인간은 계속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생물들이 많습니다. 바로 오늘은 영생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생류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노화가 되지 않고 오래 사는 그런 생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병에 걸리거나 누군가가 와서 찌르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래도 안 죽는 거는 불사신이고요. 그럼 불사의 개념이 아니라 불로의 개념. 늙지 않고 노화가 진행되지 않는 그러한 생물들을 영생류라고 합니다. 그 영생류 중에서 제가 첫 번째, 제가 실제로 겪었던 랍스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 팬분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에게 랍스터를 카카오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랍스터가 놀랍게도 살아서 오더라고요. 나는 당연히 죽어서 오는 줄. 그래서 처음 랍스터를 선물을 받아봤었는데 살아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서워서 그냥 그 아이스박스 스티로폼 그대로 넣어놨어요. 냉장고에. 추워서 죽겠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났어. 사각사각 살아있어. 그 더듬이. 또 이틀이 지났는데도 사각사각 살아있는 거예요. 얘 왜 안 죽어? 그렇다고 또 냉동을 하면 맛이 떨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그 랍스터는 저희 집에 냉장고에서 3일을 거의 4일 정도를 살았고요. 도저히 내가 잡을 엄두가 안 나가지고 이제 사촌 동생네 가가지고 되게 차가운 냉수에 기절시켜가지고 칫솔질로 이제 닦는데 또 그때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걔는 산채로 쪄졌어요. 그래서 좀 약간 미안하고 그러긴 했는데 맛은 있었는데 어쨌든 막 안 죽어요. 냉장고에 넣어도 안 죽고. 그래서 랍스터 왜 이렇게 안 죽어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랍스터는 영생류라는 거예요. 얘는 세포가 죽지를 않는데 늙지 않는데 되게 오래 산대. 사람이 주로 잡아먹거나 그래서 이렇게 랍스터가 오래 못 사는 거지 그냥 내비두면 아주 오래 사는 영생류라는 거죠. 자, 그럼 랍스터가 왜 노화가 진행되지 않고 안 죽는 건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 노화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랍스터는 그냥 살면은요 진짜 한 500년을 사는 랍스터도 있대요. 진짜 오래 산다고 하는데 150년, 50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 잡히면 얘는 그냥 놔주겠어요? 이 아저씨가 잡아먹겠지. 그러니까 랍스터는 사람이 잡아먹기 때문에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랍스터 바닷가재는요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탈피를 하고 성장을 하는데 오히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더 세지고요. 더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껍데기가 단단해지고요. 자, 그리고 랍스터는 수명에 관여하는 이 텔로미어를 복구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어려워서 도대체 텔로미어가 뭔가 알아봤는데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말단에 존재하는 것인데 이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잖아요. 그럼 세포가 분열을 할 때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그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다 보면은 유전 정보가 조금씩 손실을 하게 되고 이 텔로미어가 계속해서 세포 분열이 반복됨에 따라서 이게 점점점 닳게 된대요. 그래서 텔로미어가 닳게 되면 수명이 다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인데 이 랍스터는 텔로미어를 복구해주는 영어인데 텔로머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텔로머라제. 제가 좀 설명이 과학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네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텔로미어가 염색체 끝에 있어요. 염색체 손상을 막아주는 건데 이 텔로미어가 점점점 닳는 거를 해결해 주는 거죠. 텔로머라제는 세포 분열 때마다 텔로미어가 짧아져서 이 염색체가 손상되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 랍스터의 세포는 늙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랍스터 살이 쫄깃쫄깃하고 더 맛있는 걸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 텔로메라이즈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세포 분열을 해서 이 랍스터는 원래 1000년도 살 수 있다라고 이론상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랍스터가 왜 1000년까지 살지 못하고 뭐 이렇게 발견된 것도 뭐 150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최근에 이거 그나마 발견된 거 실제로 110년 정도 살아났던 랍스터가 뭐 있었다고 해요. 크기가 엄청 크고 6.8km가 됐다고. 아무튼 그 랍스터가 죽는 이유는, 세포는 이렇게 분열이 계속 되고 늙지를 않는데 랍스터는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탈피를 죽기 전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이 갑각류의 한계는 탈피를 하다가 그 집에 껴서 죽는 거죠. 그래서 탈피하다 껴서 죽거나 아니면 이제 상위 포식자한테 먹혀가지고 죽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위에 찡겨서 죽거나 그런 사고사.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잡아먹죠. 인간이 잡아먹어서. 그래서 빨리 죽는 거지. 어쨌든 얘는 바다 한가운데에는 진짜 500년은 되는 랍스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랍스터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해삼입니다. 해삼. 여러분 해삼 뭐 드셔보셨나요? 저도 해삼 참 좋아하는데요. 자연산 해삼은 정말 딱딱한데 입안에서 해삼이 연해지는 그 즐거움. 그래서 가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제가 예전에 학원 강사를 했을 때 이 원장님을 생각하면서 이 해삼이 원장님이다 생각하면서 막 씹어 먹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단단한데 씹다 보면 연해져. 되게 신기한 식감이야. 그런데 이 해삼은요, 원래 나무는 나이테가 이제 나이를 알려주고, 조개 같은 경우도 그 대합의 그 줄무늬로 나이를 알 수 있고, 사람도 늙어서 알 수 있고, 뭐 그러면 뭐 티가 나는데, 해삼은 얘가 어린 애인지 늙은 애인지 알 수가 없대요. 얘는 작게는 500원에서 부풀어지면 조금 징그럽습니다. 우와, 뭐 아나콘다 막 이렇게 커진대. 그래서 얘는 지 몸을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몇 살인지 알 도리가 없대요. 그리고 또 해삼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땐가 그 플라나리아 실험을 해보셨을 텐데 좀 징그럽죠. 이렇게 갈라지면 머리 두 개 되고, 자르면 또 생기고. 그런 것처럼 해삼도 자르면 다시 해삼으로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해삼을 먹으면서 내 뱃속에서 해삼이 생길까봐 어렸을 때 좀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해삼 총총총총 썰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문해서 나올 때는 내장까지 다 씻어가지고 나오니까 아마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얘는 이 몸에 있는 캐치콜라겐이라는 성분이 얘를 계속 잘라도 이제 단단하게도 만들고 뭐 이렇게 부드럽게도 만들고 계속해서 자유자재로 변형시키면서 계속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이 되게 놀랍다라는 거야. 이 꼬리를 자르면 복구되는 이런 생명력. 그래서 이 머리와 꼬리는 또 다른 뭐 해삼이 되기도 하고, 얘는 또 뇌가 없고요. 그리고 이 안에 내장도 재생이 가능하대요. 내장이 없어져도. 그럼 우리가 먹으려고 씻으면 또 다시 재생할 수도 있겠다. 내비두면. 아무튼 그래서 일부 종은 심지어 지가 스스로 내장 가리도 한다고 합니다. 이 해삼은 되게 신비한 생물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얘 해삼은 이제 바짝 수분이 말라도 물에 넣으면, 얘가 해삼을 이제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이거 실제로 봤어요. 그 바닷가에서 얘가 말라 죽어 있잖아. 물에 넣으면 살아나. 그래서 얘는 진짜 신기하네요. 그리고 반쯤 녹은 해삼도 물에 넣으면 재생을 한대. 내장을 뽑아버려도 다시 새로 내장이 살아난대. 그래서 얘는 수명이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진정한 영생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아무튼 뭐 얘는 신기한 게 너무 많으네요. 그래서 어쨌든 해삼의 비밀을 우리가 만약에 파악을 한다면 우리가 좀 그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삼을 먹어야 되겠다. 많이 해삼 먹고 싶어서 갑자기. 다음은요. 저는 얘는 정말 처음 들어본 생물인데, 올름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귀여운 도룡령처럼 생겼는데요. 얘는 되게 조그매요. 얘는 심지어 이제 그 도룡령인데 이탈리아 동북 지역의 동굴에서만 서식하는 올름이라는 도룡령인데요. 얘는 성체가 되기까지 15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아주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수명이 이제 얘가 한 100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도룡령하고 다르게 얘는 물 밖으로 나오지가 않고 물 안에만 산대요. 그런데 얘가 왜 비이상적인 생존 능력을 갖고 있냐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뭐 먹을 게 없다던가 뭐 그랬을 때 지 스스로 내장 기관을 녹여서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그걸 영양분 삼아서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12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올름을 해부해본 결과 내장 기관이 전부 다 녹아져 있었대요. 없었대요. 그래서 지 내장을 가지고 12년을 안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거. 대단하죠? 인간은 안 먹고 물도 없는 상황에서는 진짜 안 먹고 한 7일을 산다 그러나? 아무튼 물이 없으면 진짜 빨리 죽는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아마 열흘이면 죽을 수도 있어. 배고파서 화병 나서 죽지 않을까. 자, 어쨌든 그러고요. 이 올름은 물이 흐르는 석회암 동굴에서 평생 살아가고 눈이 퇴화돼서 앞에 보이지 않고 뭐 약간 민감한 표피로 되어 있으며 약 커봤자 25cm에서 3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고요. 몸은 이렇게 흰색이고 짧은 다리에 좀 귀엽게 생겼죠? 그리고 약간 아가미 깃털이 붉게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 몸에 있는 내장을 가지고 이렇게 12년 동안 안 먹고도 산다는 게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의외로 조개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합조개라고도 말하는 이 코흐그 조개는요, 이 무늬 있죠. 조개의 이 무늬가 매년 여름마다 한 개씩 난대요. 여러분 이것만 지금 세봐도 얘가 나이가 꽤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코흐그 조개는요, 얘도 500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합. 영국의 한 연구팀이 그 심해에 있는 엄청 큰 대합 조개를 채취해서 나이를 조사한 결과 507살이었고요. 나이트를 세봤더니. 그래서 걔를 연구하려고 열어보다가 죽었대요. 그럼 걔는 억지로 열어보지 않았다면 더 살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이 주름이 하나씩 이렇게 생기는데 진짜 엄청나게 오래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개 내부를 검사하다가 이제 저 세상으로 간 거고, 제가 예전에 무슨 과학박물관에서 이런 조개 같은 거였는데 진짜 큰 조개 있었어요. 걔는 뭐 1000년을 살았다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흐그 조개가 지금 우리가 발견된 것만으로 507년인데 심해에는 아마 더 큰 조개도 존재할 것이다. 저도 예전에 그 해양박물관에서 봤던 심해 조개가 얼마나 컸냐면 제 상체 정도 진짜 컸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엔 조개가 이렇게 컸다라는 거. 요즘에는 이렇게 큰 조개를 보기가 힘들어요. 다 사람들이 잡아먹으니까. 근데 옛날에도 그 신석기 시대만 하더라도 부산 동삼동에 조개 껍데기 가면 이렇게 보면 조개가 사람 얼굴만 하거든요. 그래서 신석기인들의 대표적인 식량이 조개가 됐습니다. 한두 개 정도만 잡아먹어도 꽤 유용한 식량이 됐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큰 조개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다 조개구이를 금방금방 먹어버리니까. 어쨌든 심해에는 1000년 가까이 되는 조개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개도 거의 영생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은요, 영생류의 갑 오브 갑. 정말 어이없게 오래 사는, 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 아이의 그 존엄성에 좀 금이 가겠지만 참 쓸데없이 오래 사는 그런 애가 있어요. 바로 얘입니다. 좀 약간 버섯같이도 생기기도 했고요. 얘는 무척추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건 해조류도 아니라고 하고 산호도 아니래요. 그래서 이 포고노포르라는 아이는 이 마디를 형성을 하는 게, 얘는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 사는 아이라고 합니다. 태평양 심해에 사는 애들인데 자기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자기 몸을 감싸는 이 관을 만드는데요. 이게 진짜 놀랍게도 이 관을 1mm, 아주 1mm가 뭐야, 정말 그 1mm면은 여러분 센치에서 1mm 1mm를 만드는데 250년이 걸린대요. 아주 천천히 자라는 거죠. 그럼 얘는 엄청 오래 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가 생긴 걸 보면은 약간 지렁이의 붕대를 말하는 것 같이 생겼는데, 근데 이런 애들이 엄청 오래 산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연구를 했는데, 연구 중에서 가장 큰 포고노프르는 1m였는데요. 그럼 1m는 이제 계산을 합니다. 250년에 1mm이기 때문에 1m니까 25만 살. 25만 살을 산 거야. 얘는 바다에서 25만 살. 세상에 25만 살이면 오 마이 갓. 완전 그 BC부터 해가지고 뭐 이건 뭐 와 이건 뭐 진짜 뭐 거의 뭐 얼마나 산 거야. 가늠할 수가 없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나이를 이 관을 통해서 추측을 하는데 정말 오래 산다는 이런 영생류 중에 갑은 포고노프르라는 거.
뭐 이런 애도 있구나. 뭐 사실 이런 애들 말고도 뭐 사실 거북이도, 바다 거북이도 장수의 뭐 대표적인 상징이고 많이 오래 사는 애들 많죠.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오래 사는 영생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인간의 그런 수명에 비하면 얘네들이 정말 오래 살지만 이런 삶의 가치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인간은 언어도 사용하고 지능도 사용하고 더욱더 발전을 하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막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나온 그 포고노포로 같은 애들은 그냥 그 바위에서 그냥 한 자리에서 25만 년을 사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인간은 어쨌든 그 삶의 가치로 봤을 땐 인간의 삶의 가치가 아무래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뭐 삶의 가치가 있고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닌가. 인간이 만약에 영생을 한다면 하루하루의 그 소중함을 못 느끼고 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몇십 년을 산들 뭐 얘네들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좀 답답하지 않을까? 나는 한 자리에서 25만 년을 산다는 건 나한테 주는 벌이라고 생각해. 묶어가지고 25만 년을 산다고 생각해봐. 아무것도 못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뭐 인간으로 태어난 게 참 다행이다. 또 이러한 결론을 내보고요.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99년 살고 싶어요. 100년이 되기 전에. 근데 또 막상 내가 99살 되면 끊임없이 더 살고 싶어가지고 막 몸에 좋은 거 챙겨 먹고 이왕 산 거 100년 넘게까지 살아보자라고 오래 살 수도 있겠죠. 아마 제가 죽기 전까지는 제 유튜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유튜브에 막 이런 저의 그 뭐라 그래 비보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살까지 사는지 지켜봐 주시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수에 대한 비결 이거 남한테 잘 안 알려주는데 장수 비결 뭐 우리 대대로 우리 할머니한테 전해들은 장수 비결이 있는데요. 장수 비결이라던가 뭐 동안의 비결이 있으시다면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동안의 비결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의 그 피부 관리나 동안의 비결은 피곤하면 무조건 잔다. 잘 수 있을 때 무조건 잠을 많이 자고 물을 많이 먹고 저는 이상하게 술을 많이 먹은 다음 날이 피부가 되게 좋더라고요. 어제 맥주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적절한 음주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나는 몇 살까지 살고 싶다. 나의 장수 비결은 무엇이다.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컨텐츠를 짜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